네, 지금부터는 오늘장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영향권에도 물음표가 떴습니다. 사실 어제장의 뉴욕 증시가 노동절로 쉬어갔기 때문에 그 전일이죠. 8월 마지막 거래일의 흐름을 좀 이어받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지수단도 그렇고 반도체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금요일장에서는 물가 지수가 잘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었죠.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고용 지표 탓일까요? 약간은 좀 우리 지수단에서 상당히 제한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미장이 좀 쉬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챙겨봐야 할 여러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유럽과 중국에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50 이하로 2년째 꾸준히 밑돌면서 경기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큰 이변 없이 확인할 수가 있었던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7월 달 50고지를 앞두고 약간 아쉽게 마감을 했는데 드디어 50을 밟았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전환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중국을 향한 어떤 수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러한 좀 하방 압력 요인들이 가해지면서 중하권 지수를 중심으로 아시아 증시 약간은 약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SK 하이닉스 장 초반에 3%까지 밀리면서 왜 이러지 싶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뒷심을 발휘하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은 됐고요. 이해와 반대로 어제도 저희가 브리핑에서 반도체와는 약간 역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또 언급을 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2차 전지 역시나 이쪽으로 매기가 세게 들어왔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리포트의 주역이었던 세계 기업들 중심으로 급등세 포착이 됐고요. 화장품 오랜만에 보는 손님이죠. 8월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그에 대한 약발이 조금은 먹혀 들어간 모습. 끝으로 바이오의 경우에는 그동안 정말 많이 오르다가 어제장에서야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제장에서 또 가장 반가웠던 손님이죠. 화장품 도대체 수출 데이터가 얼마나 잘 나온 건지 그리고 이 수출 데이터로 하여금 우리가 또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 2주 전쯤에 8월 1일에서 2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월간위로 봤을 때 약간은 6, 7, 8월까지 꺾이고 있으니 이 성장률에 대한 기울기는 조금 유념해서 챙겨보셔야겠습니다라고 코멘트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8월 전체를 보니까 아직 전월비 꺾이진 않았습니다. 1%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 굉장히 환호할 만한 대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때문에 전월비 성장률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미국향 그리고 일본향 수출 데이터들도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증권사들도 실적 성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이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미국이나 일본 우상향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는 볼 수 있지만 역시나 반도체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면 그동안 기대감으로 갔던 바가 많기 때문에 이 성장률, 기울기의 측면에서 보폭의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꺾인다면 또 그만큼 바로 실망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어제장에서는 반가웠던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죠. 한국 화장품 제조 20% 넘게 급등 그리고 원래 화장품주의 주역이었던 실리콘투 다시 살아났고요. 삐아나 VT 같은 중소형 브랜드 딴 끝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OEM까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출 데이터로 또 미루어 하여금 볼 수 있는 섹터 바로 스마트폰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도 저희가 잠깐 또 포트폴리오에 어떤 섹터를 담으시겠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에 대한 코멘트 또 두 분 다 동시에 스마트폰을 꼽아주셨었죠. 근데 타이밍이 참 좋았던 건지 어쨌거나 호재들이 참 많이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자, 8월 달 스마트폰 수출 데이터도 한번 보시면요. 수출 금액, 단가 역대 최고치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2월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었지만 7, 8월을 기점으로 가파른 상승 추세로 틀었고 이로 인해 하반기 상승 기대감이 더 커졌다라는 건데 여기에 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하반기 이제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화요일 날 출시되는 아이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폰 이번에 16의 경우에는 처음으로 AI 기능이 탑재되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 환호할 것이다라는 기사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니케이에서도 벌써 애플이 아이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주문 제작에 들어갔다라는 내용 저희도 플러스 알파로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카메라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업그레이드, 성향이 업그레이드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밖에 뭐 반도체, 카메라, 디스플레이까지 부품주를 눈여겨보라는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리를 해봤죠. 애플 관련해서는 LG 이노텍 그리고 어제장에서 좀 긴 시계열로 접근이 가능한 LG 디스플레이까지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 밖에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온디바이스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발열 대비 보호 회로 관련주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 부분 스마트폰 투자에 좀 관심이 생긴다 하신다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둘 다 잠시 뒤에 의견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화장품만큼이나 어제 사실 더 크게 주목을 시세가 들어왔던 건 2차 전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장에서 모건 스탠리였다면 그럼 오늘 장에서는 UBS니까 반도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고 하면서 봤더니 어제도 저희가 대담 시간에 잠시 코멘트를 드렸었죠. 모건 스탠리에서 앞으로 내년도에 유럽연합의 CO2 배출량을 좀 줄일 거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전기차를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전기차 판매량 앞으로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그리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무려 업사이드를 40%나 열어놨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갈리는 게 구체적인 종목들이 언급이 됐다라는 건데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오히려 다운사이드로 하방을 좀 열어놓자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한번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소재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다음 버금가는 만큼 상당히 탄력이 좋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잠시 8월 수출 데이터를 돌아가 보면 2차 전지에 대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암울할 수 있지만 앞으로 수출 단가가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P가 오르는 상황에서 수요 회복으로 Q까지 더해진다면 마진단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2차 전지 자체가 아니라 소재라는 거죠. 보니까 30일자 기준으로 지난달 말 리튬 가격이 역대 사상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자, 우리는 이런 시장의 현상에 조금 반응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리포트를 따라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이에 대한 괴리감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어떻게 투자 전략에 참고를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지도 두 분께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죠. 자, 어제 모건 스탠리였다면 오늘은 UBS가 아닐까 싶었던 게 또 어제장에서 UBS에서 반도체에 대한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한마디로 블랙웰이 지연되더라도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수요가 확실하기 때문에 AI 버블에 대한 어떤 우려는 좀 기우다라는 건데 때문에 HBM 수요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메모리 업사이클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무려 한 50에서 60%까지 업사이드를 열어뒀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삼성전자 한 11만 6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25만 원 넘게 보겠다라는 건데 자, 이에 대한 흐름과 오늘 또 시장의 반응들 어제장에서 또 뉴욕 증시가 쉬어갔던 만큼 리포트에 대한 반응이 또 상당히 좀 반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끝으로 플러스 알파 이슈 확인해 봅니다. 자, 중국. 이런 연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그나마 경기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리고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까지 전체적으로 중국을 향한 수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실망 매물 충분히 쏟아질 수 있는 근거의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때문에 지금 벌써 수입업자들은 사재
회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미 대선 후보로 나온 두 후보 모두 중국과 관세 전쟁을 예고를 했었죠. 때문에 수혜를 얻는 건 오히려 컨테이너 운송 업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 해운주들 흐름 한번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은 아직 좀 힘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HBM뿐만 아니라 랜드, 레거시 쪽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전체적으로 앞으로 주가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반도체 얘기 나온 김에 같이 풀어가 보면 좋겠네요. 자, 이제 저는 두 분과 함께 시장 전략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주연 대표님 함께 하시니까 마치 수요일 같고 좋네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이권희 대표님은 네. 화가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주시기로 오늘 스윗권희 기대해봐도 좋겠죠.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네. 네. 일찍 죽죠. 네, 바뀌길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시장 얘기 이제 들어가 보죠. 2차 전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주 이 시간에도 우리 대표님께 여쭤봤었잖아요. 네. 2차 전지. 그러니까 그 대답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인덱스로 좀 지켜봐라 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근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보수적,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면서 룸은 열어뒀지만 여전히 약간은 경계심리 보였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서 좀 의견이 바뀌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안 바뀌었고요. 예. 일단 지금 보면 모건 스탠리 그 리포트 영향이죠. 지난 주말에 네. 금요일 날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안 좋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빠지고 모건 스탠리가 2차 전지 좋아진다고 하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문 리포트에 대한 어차피 다 한국 사람들이 쓴 건데 영문 리포트에 대한 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해준다라는 부분이고요. 뭐 예.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거죠. 삼성증권보다는 모건 스탠리가 낫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가 상향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사실 맞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번에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안 올라가면 나머지 못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세 전환을 일부 했기 때문에 121선을 돌파했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치고 나갈 자리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3분기, 4분기 실적은 당연히 돌아서는 거는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국내 애널리스트들은 그럼 왜 이거를 좋게 얘기 안 하냐라고 하면 네. 미 대선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리스크 그러면 때문에요. 예, 이번에 모건 스탠리도 반쪽짜리 리포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 유럽이 좋아져서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미국의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미국 회사인데 그런 얘기가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라는 얘기고 결국엔 미국의 대선 이슈라든지 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리스크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래도 업사이드를 해놨던 목표가를 올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NF, 포스코 퓨처엠 요 정도까지는 봐도 괜찮다. 물론 제가 SK 이노베이션을 뺐습니다 일부러. 예. 뭐그 사면 아마 살이 나오시니까 그거는 안 사시는 게 맞고요. 예. 거기는 조금 뭐 합병 이후에 좀 다시 뭐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네 종목만 말씀드린 이유는 어제 웃기게도 에코프로비엠은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뭐 리포트도 안 보고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냥 LG 에너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제 뭐 군을 형성해서 올라온 건 좋은데. 아마 이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몇 종목 안 남고 나머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미국 대선 전까지 단기 랠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해리스가 다 될 것처럼 지금 모든 언론이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게 미국 언론이 밀어줘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실제 해리스가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라고 하면 다 빠지겠죠. 예, 그 리스크는 지금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냐? 네. 대선 전까지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11월 전까지 단기 랠리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크게 두 가지 리스크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리스크, 그리고 유럽 쪽으로도 보니까 전기차 지금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미국은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아예 지금 유럽은 좀 꺾이고 있어서 대선 전까지는 좀 유효하다라는 거 한 포인트랑 두 번째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지금 보니까 리튬 가격이 최저가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추세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는 건데 어제 리포트에서 나온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NF 쪽, 또 소재 관련주들의 급등은 이 괴리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건 스탠리가 단순 계산을 했을 때 네. 지금 이제 뭐 리튬의 가격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어차피 리튬이야 싸게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죠. 네. 예, 그럼 예전에 사놓은 게 비싸게 사놓은 게 문제인 거지. 지금은 싸게 사서 만들어서 가공해서 팔면 되니까 아, 예, 그건 상관없는데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LNF를 목표가를 상향한 거는 그동안 가치 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가 더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에코프로비엠은 왜 내렸냐? 네. 에코프로비엠은 우리나라 팬덤 때문에 덜 빠진 거죠. 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예. 그러면 오히려 여기는 더 빠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똑같은 양극재 업체인데도 왜 그렇게 다르게 평가했을까라는 부분을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은 비싸다고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같이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재에 대한 의문 조금은 풀린 것 같아요. 일단 사놓은 게 문제인데 이거 다 팔고 나면 지금 리튬가 하향이 돼도 뭐 나쁘지 않다. 다만 에코프로비엠은 2차 전지계 마치 BTS 정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팬덤, 이제 네, 워낙 강한 팬덤 팬덤. 때문에 예. 예, 조금 덜 빠진 거죠.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네. LNF에 비해서는 덜 예.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소재도 뭐 접근이 나쁘지 않다. 다만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이 리포트에 대한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역시나 좀 보수적인 스탠스 보여주셨었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너무 잘 가고 대장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러면 사야 되냐라고 한다면 상방룸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뭐 많이 쳐줘야 한 10% 정도고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접근을 하기에는 좀 이제 뭐 일명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먹을 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고 여기서 또 꺾이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또 하방룸은 더 크게 열려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손익비를 따져봤을 때 지금 그렇게 크게 매력적인 그런 섹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 그리고 뭐 바닥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반등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수급적인 영향이 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전히 사실 데이터는 조금 안 좋습니다. 뭐 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EU 쪽에서 좀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사실 EU가 지금 보게 되면은 EU 쪽에서도 판매량이 되게 저조하거든요. 그렇죠. 연초 이후로 계속해서 좀 부진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EU 쪽에서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EU 집행위에서 이제 2025년까지 뭐 전기차 판매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그 CO2 배출 감소를 강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뭐 거의 5년에 비해서 15% 정도 더 강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 정책으로 봤을 때는 35년까지 뭐 내연기관차를 퇴출하겠다. 뭐 이런 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을 더 가져가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어떤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건데 사실 지금 EU 안에서는 이 전기차를 그리고 이 규제를 좀 맞추기 위해서 EU를 더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EV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가격 인하를 굉장히 좀 많이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좀 진행이 되면은 아시다시피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가격 인하에서 판매량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좀 마진이나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쇼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상으로 좀 부침을 많이 겪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또 다시 한번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데이터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겠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네, 생각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약간의 단계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음.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만 지금은 좀 성격을 띠고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좀 대왕고래 쪽으로 많이 성격을 좀 튼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대왕고래 그리고 2차 전지 뭐 같은 좀 모멘텀들이 좀 여러 가지가 접목이 돼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상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왕고래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자체를 내년 뭐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포스코가 그 기업 가치 재고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4분기에 또 그 기업 밸류업 관련한 공시를 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포스코 관련주들, 포스코 기업주들, 계열사들, 네, 계열사들의 전반적인 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단은 좀 모멘텀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접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도 포스코 그룹주 2개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포스코 지주사랑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인데 그 안에서 대왕고래랑 같이 엮어볼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은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어제 오랜만에 봤던 반가운 손님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화장품입니다. 8월 달 수출 데이터가 걱정했던 부분을 조금 덜어낼 수 있는 위안을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속성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주가가 네. 고공행진을 하면 더 이뻐 보이고 한참 쉬다가 조금 반등하면 의심을 하죠. 의심. 예. 아. 지금 근데 의심을 결국에는 네. 화장품은 열흘 단위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 데이터 열흘 단위로 나오죠. 네. 예, 그래서 이게 박정희 대통령님이 아주 잘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예, 숙제 검사하려고 열흘마다 보고하라 그랬거든요 예전에. 참 우리 투자자분들은 좋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사실 열흘마다 보고하는 거는. 근데 지금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8월 토탈로 보니까 이게 화장품이 꺾인 것도 중간에 조금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꺾인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으로는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7, 8, 9 괜찮을 것 같네라는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또 10월 달에 뭐 지금 연말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습니다. 뭐 중국도 그렇지만 뭐 중국은 사실은 좀 제외하더라도 미국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많은 행사들이 있죠. 그러면 네. 3분기, 4분기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최근에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아예 창고를 샀죠. 그냥 물류센터를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 일본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부터 화장품 투자의 포인트는 미드아웃 중국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중국 제외하고 네. 화장품 비중이 높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 특히 이제 그 중에 인디 브랜드가 잘하고 있는데 인디 브랜드를 소싱을 잘하는 실리콘투가 대장이었고요. 실리콘투가 5만 원 갔을 때 뭐 이때는 뭐 쳐다보지도 못했죠 사실은. 네. 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주식이었는데 예, 지금 4만 원까지 빠져 있으니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예, 오호. 저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어떻게 주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20배 정도 수준이면 내년까지 봤을 때는 20배 밑으로 좀 하향된다고 봤을 때 실리콘투는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화장품은 실적을 밟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MOM으로 좋아져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달보다 안 좋으면 바로 꺾일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난달보다 좋다라고 하면 계속 네. 지금 랠리를 이어가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주식이 선반영을 해야 되는데 후반영을 현실적이네요. 후반영을 하고 있는데 예. 밸류는 선반영을 하고 예. 주가는 후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네. 좀 편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예. 장단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더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실리콘투는 3분기 실적 기대 괜찮나요? 아니 뭐 여전히 기대하셔도 되고요. 지금 그래요? 만약에 영업이익 매출이 꺾이지 않고 영업이익은 좀 일부 줄 수 있는데 영업이익이 준다는 거는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아, 공장 예, 이번에 근데 매출의 흐름이 꾸준히 우상향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게 보셔야 됩니다.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다. 오호, 예, 좋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투자 비용을 좀 고려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7월 달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8월 달에 좀 꺾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선방을 해줘서 조금 더 시장이 환호하는 건 아닌가. 하반기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기업 보십니까? 화장품 안에서.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향 매출 비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사실 실리콘2도 너무 좋고요. 일단 네. 좋은 종목들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너무 빠르게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를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추세상으로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기간을 좀 겪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접근하기에는 좀 트레이딩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어떤 추세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접근하기 어떤 좀 난이도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라던가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라던가 이런 종목들을 그래도 중점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실리콘2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룸을 열어놓을 수 있는 한국 콜마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나온 리포트에 상당히 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었던 이유는 뉴욕 증시가 또 쉬어갔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쉬어가니까 아무래도 리포트 영향, 그 다음 타자를 찾으라면 또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 UBS 영향은 오늘 없을까요? 앞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냥 뭐 한국 애널리스트들이 다 지금 뭐 사실은 화가 나겠죠. 예, 본인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다가 자기 스윗 건이. 예. 자기 친구가 UBS 가서 리포트 쓰면 사람들이 네. 열심히 봐준다. 뭐 이런 건데 해외에 있는 그 주요 기관들에 있는 우리나라 종목을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출신들입니다. 예, 뭐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도 해외에 거기 가 계시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좋게 보죠. 그래서 저는 반도체 지금도 너무 반등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지금 엔비디아가 그런 엄청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스트릿 가이던스 살다 스트릿 가이던스까지 봐야 되나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들끼리 한 얘기 한 330억 정도는 나와야 돼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빠졌다. 핑계인 것 같고요. 그냥 조금 쉬어가는 국면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AI 버블론 이런 것들 떠나서 지금 엔비디아도 밸류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미국의 S&P 500 자체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좀 올라와 있고요. 네. 비중도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국면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조금 좀 쉬어가는 국면을 만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그다음에 25년도의 전망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우리나라 일부 애널들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디램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그게 마이크론이 빠진 이유거든요. 네. 예.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또 이번에 발표되면 먼저 발표되는데 네. 9월 달에 그러면 그게 또 기폭제가 돼서 거의 잘 나오면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걸 한번 확인하려고 할 텐데 마이크론은 이제 고점 대비 한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네. 하이닉스 한 30% 가까이 빠졌고 어. 그러면 마이크론을 눈치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웃기긴 한데 그 3위 기업을 1, 2등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죠. 예. 그 미국에 있다는 이유로.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사시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하이닉스 여전히 저는 지금도 싸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전고점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 그렇죠. 예,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래서 이것도 대선 전까지는 아마 박스권 움직임이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그래서 한 많이 올라야 한 20만 원 근처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 네. 뭐 또 떨어지면 한 17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바로 반등 나오는 네. 그러니까 15만 원 밑으로는 빠지진 않을 겁니다. 지난번에 15만 1,600원이 저점이었는데 거기까지 빠지려면 경기 침체 이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방어선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아주 매매하기 좋은 구간이다. 당분간은. 오히려, 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사시면 한 19만 원 넘어가면 파시면 됩니다. 한 2만 원 뛰기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저는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UBS보다는 약간은 보수적이시네요. UBS 어제 보니까 25만 2천 원까지 보던데. UBS는 이제 1년 뒤를 타겟 프라이싱을 이제 네. 넓게 보는 거고요. 네. 예, 그건 이제 그쪽에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예. 한 대선 전까지는 그래도 한 20만 원까지는 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디램이 해외에서는 확실히 이쪽이 수요가 확실히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거랑은 좀 달라지는 의견이 나오고 네. 있다라는 거는 좀 느껴집니다. 이 부분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또 네. 140불 못 넘어가면 고점 뚫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 140불. 예. 우리 이건희 대표님 참 감사한 게 인덱스를 늘 주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엔비디아 예 좋습니다. 챙겨보면서 SK 하이닉스 노려보도록 할게요. 이주연 대표님께도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보면은 뭐 철강 수출이 중국에 뭐 8년 만에 최대로 전망이 되고 있다. 일단 또 제조 PMI가 또 잘 나왔으니까 이 부분 시장에서 오늘 또 철강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도 좀 유망해 보이고 어떤 거 가장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도요. 일단 지금 시장에 돈이 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테마가 너무 많고요. 네. 조금 산발적으로 이제 많이 분산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시외에서 보니까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조금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또 STO 관련한 그 갤럭시 하모니터리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온 걸 봤는데 일단 아마 오늘은 또 미국 증시가 안 열렸었기 때문에 이 네. 안에서 계속해서 좀 테마가 돌 겁니다.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그리고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텐데 사실 이런 날에는 뭐 굳이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은 굳이 뭔가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내가 뭐 단기 트레이딩을 뭐 자신이 있고 뭐 좋아한다라고 하신다면은 물론 뭐 하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이쪽으로 좀 수급 쏠림이 좀 발생을 하면서 그 외에서는 또 이제 어떤 밀림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저가 매수라든가 그리고 분할 매수 이런 것들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너무 좀 단기적인 시세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내가 좀 관심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그래도 지금 시장은 어쨌든 모멘텀 플레이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 수급이 그쪽으로 다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또 여기를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모멘텀의 지속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또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2차 전지고 또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화재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순환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멘텀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한 필에너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이제 2대 주주가 삼성 SDI입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은 삼성 SDI랑 좀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얼마 전에 그 GM하고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 그리고 네. 그게 5조 원 규모다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일단 좀 긍정적인 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런 점에서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전에도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또 섹터의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이 네.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 SDI랑 같이 그 전고체 배터리 스태킹 장비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해서 실제로 좀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 전기차 화재 관련한 것들 그리고 전고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아질 때마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산 시설도 굉장히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어서 외형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2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제 막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추가적인 상방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주연 대표께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대왕고래 쪽을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에너지도 참고해 볼게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저는 보면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때 로보택시 코멘트도 했고 자율주행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날에 시간외에서 자율주행도 급등을 하고 로보택시도 어제 로봇주도 좀 괜찮았는데 현대차는 왜 4%가 넘게 빠진 건지 이런 현상들 같이 좀 엮어서 어떤 투자 포인트 좀 마련을 할 수 있을지요. 뭐 현대차 올라가기 부담스럽고. 예. 더 가기 부담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주- 이제 만 원 지수, 뭐 예. 이제 그 주당 10,000원 배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올랐죠. 올랐는데
강한 양봉을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로.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추세적으로 지금 전고점을 향해서 치고 나갈 만한 모멘텀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되게 적은 자금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제 기관 외국인들 다 지금 뭐 2차 전지로 다 갔죠. 그러니까요. 또 그중에 또 반도체도 사야 되고. 예. 근데 지금 현대차까지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 아하. 그럼 이제 그거라도 팔아가지고 저걸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빠진 거지 현대차가 문제가 있어서 4% 빠진 건 아니다라고 해서 요즘에 시장이 좀 약간 대형주가 대형주 같지 않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기다리시면 또 배당 열심히 주니까. 예. 그리고 또 언제든지 현대차는 저평가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글로벌 메이커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너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동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뭐 기다리시면 30만 원 갈 거다. 근데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예. 네, 뭐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아이폰, 자율주행, 동해 테마 다 기억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지금 수급이 분산되는 것 같은데요. 뭐 다시 말하면 개별주들 충분히 또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시장 열리면 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